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인데요. 이 시간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원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부산에서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아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만 해도 2016년에는 사망사고가 8건이 있었고요. 네. 부상사고가 595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2020년 작년이죠. 네. 작년에 사망사고 1건이 있었고요. 네. 부상사고는 468명으로 부상사고로 봤을 때는 5년 동안 약 23%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2016년에 사망한 어린이가 71명이었고요. 2020년에는 24명으로 사망자 수가 약 66%나 줄어든 상황이고요. 네. 특히 부상자 수도 14,000명에서 2020년에는 1만 명으로 약 26%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나 사고 건수도 약 25% 줄었는데요. 11,000건에서 8,400건으로 특히 2020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이 줄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건수 25% 줄면서 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현황은 실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사망 건수가 계속 줄고 있네요.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가 보행 중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의 특징과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선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대가 있는데요. 이 네. 특정 시간대가 12시에서 4시, 12시에서 2시, 그다음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실은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은 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12시 정도 되면 이제 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고학년 같은 경우는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학교를 하거나 학원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실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특히 학교 주변이나 이면도로 그다음에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또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운전자분들이 잠깐 정차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횡단보도 인근에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횡단을 하다가 이 서 있는 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을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뛰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아이들의 그 시선은 어른들과는 조금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횡단할 때 이제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게 몸에 좀 배 있는 상황이지만 네. 아이들은 자기 친구가 길 건너에 있을 경우에 그냥 뛰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발생했던 민식군 사고 역시 아이가 이 차사에서 나올 때 좀 뛰는 경향을 보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고는 이제 뛰면서 나는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한 상황이고. 특징이 그렇군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좀 내용을 숙지하고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점들이 이번에 달라지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주차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좀 개정이 됐는데요. 주차요? 이 불법 주차일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반 승용차는 12만 원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승합 차량은 13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불법 주차를 했는데 2시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10,000원이 더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13만 원, 그다음에 2시간 경과했을 경우 승합차는 14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에도 이제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요. 네.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벌점이 일반 도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이나 그다음에 속도 위반, 그다음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요 3가지의 경우에는 네. 벌점이 2배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 위반을 할 경우에는 원래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하지만 보호구역에서는 벌점 30점에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속도 위반 같은 경우도 일반 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20km 이내에 할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만 부과가 되거든요. 네. 하지만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20km 이내에 할 경우에는 벌점 15점에 범칙금이 같이 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속도 위반을 최고 60km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는 60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120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면허 정지 기준이 40점인데요. 네. 만약에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20km, 60km까지 넘게 하면은 면허가 정지가 되고 까딱하다 면허가 취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의무 위반인데요. 네. 만약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어요. 네. 근데 운전자가 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벌점 20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분들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완전히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횡단보도에서 멈췄다가 다 지나간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습관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법이 좀 강화가 많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또 무인 단속 장비 등 시설물이 또 대거로 설치됐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관리가 허술해서 단속 장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서 시설 정비도 이뤄지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까요? 예, 이제 민식이법 개정이 되면서 네. 이제 보호구역 내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와 그다음에 횡단보도 내 신호등 설치가 이제 의무화가 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 운전자분들이 카메라 때문에 속도를 줄인 게 아니고 조금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인근에 좀 많이 설치된 곳도 꽤 많이 있던데요. 이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이 우리 운전자분들이 그 속도를 네. 아무 말 없어도 줄이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네. 바로 과속방지턱에서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무작위로 만들기보다는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처럼 이렇게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보도에서 도로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네.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 약간 위의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 보행자가 잘 보이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횡단보도 없이도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설치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옐로우 카펫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횡단보도에 LED 등을 좀 설치를 해서 LED 아이들이 등이요? 야간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좀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좀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네. 횡단보도 밖이 아니고 횡단보도 안으로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좀 설치한다면은 아마 이 사고를 줄이는데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획기적인 시설물들이 꽤 많네요. 예, 확실히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도입하면 좀 네네네.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이 듭니다. 신호에 너무 좀 운전자들이 집중하게 하는 게 네.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하고 보행자들이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조금 더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민식이법이 마련됐잖아요. 예. 벌써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민식이법의 효과가 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사실 실제로 효과가 저는 좀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2019년과 2020년 교통사고 건수만 2,400건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 운전자분들한테 실은 경각심을 좀 주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는 보호구역 내 사고가 나도 네.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썼지만 지금 현재 이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운전자분들이 보호구역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효과가 또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이 운전자를 좀 과잉 처벌한다는 네, 맞습니다. 오해도 있고 또 일명 민식이법 놀이에 네네.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로 인해서 민식이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굳어지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 처음에 민식이법 발의할 때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 민식이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법률에는 바로 음주운전 관련된 법률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음주운전 관련돼서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은 3년 이상 무기징역을 주는데 네.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역시 3년 이상 무기징역 형사처분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분과 상해에 대한 형사처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네, 똑같네요. 실은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 음주운전은 내가 이거 위험한 걸 알고선 운전한 거지만 네. 보호구역 내 사고는 내가 일부러 낸 게 아니고 고의성이 없고 어쩌면은 실제로 사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조금 의미가 좀 심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기존의 민식이법과 동일하게 하지만 네. 음주운전 관련된 범 처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고의성에서 그쵸.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민식이 놀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우려도 되고 하신데 물론 초반에는 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걸 조금 더 널리 본다면은 이 운전자가 실은 아이들의 공간을 빌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운전자의 공간을 들어온 게 아니고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공간을 운전자가 빌린다고 생각한다면은 네. 여기서 아이들이 실은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사고의 전환이 그렇죠. 있군요. 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보행자 중심,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 정책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운전자의 편의가 중요시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해외 어린이 교통안전제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규제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규제를 뭐 세다 약하다라고 분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도로의 환경은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고 네. 그다음에 좁은 도로가 많은 이런 환경이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차량 대수가 좀 작고 그다음에 도로 넓이도 좀 넓다 보니까 맞아요. 좀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다르게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이들을 내려주려고 차량을 딱 쓰게 되면은 네. 이 통학버스는 중앙선을 물고서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학버스가 딱 멈추는 순간에 그 주변의 운전자들은 모두 다 정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으로. 그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가 서서 아이들을 내려주는 상황일 때 그냥 멈추다가 가기만 하거든요. 네네. 일시정지 의무가 있지 아예 멈추는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아예 멈춰서 아이들이 모두 하차할 때까지 이 운전자들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벌금이 좀 세서 그런 건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실은 그렇진 않아요. 경찰들이 이걸 보고 있지 않아도 네. 운전자분은 전부 다 서 있어요. 자연스럽게 문화가 그렇죠. 좀 그렇게 돼 있는 예. 거군요. 꽤 오랫동안 이 문화가 정착이 돼서 네. 이 아이들도 그걸 보고선 어른이 돼서 통학버스가 섰을 때는 멈춰서 기다려주는 이런 행위가 문화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호구역 내 제도가 세다 약하다를 논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의 설정에 맞는 아이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라의 문화도 좀 전체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또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운전 보행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작년에 발생했던 민식군 사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네. 거기가 왕복 2차로였거든요. 근데 1차로에 차량들이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서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쪽에서 코란도 운전자분이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은 흰색 코란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는 게 좀 쉽지 않았었어요. 네. 특히 코란도 운전자분은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었거든요. 30km 이하로 달리고 있는데 사고가 났는데 이 아이가 사망 사고가 났던 이유는 아이들 사고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차량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작기 때문에. 그죠. 역과에서 사망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속도가 느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운전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옆에 차량들이 서 있고 네. 그다음에 신호 대기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만약에 불법 주차들이 몇 대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하고 갔을 때 사고가 난다 해도 이 사고가 조금 사망 사고에서 좀 중상으로 떨어질 수가 있지.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갔을 때는 역과하고 나서 멈추는 사고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운전자분들은 보호구역 내에서 사각지대가 보일 경우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하고 운전하시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행자가 또 주의할 부분은 바로 이 횡단보도 건널 때, 그다음에 도로를 건널 때 이 세 가지 원칙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서다, 보다, 걷다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네. 이 원칙에 의해서 횡단하는 걸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횡단보도 건널 때 우리가 신호가 녹색이면은 네. 그냥 멈추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럴 경우에도 한번 멈췄다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건너는 습관을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서 보고 걷기 그죠, 이렇게 맞습니다. 예, 연결이 예. 되는 거네요. 그래서 특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도 이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 아이들은 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은 어른들이에요. 아, 어른들이요? 네. 어른들이 아이 손을 잡고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인식을 주냐면은 아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사고가 안 나는구나 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게 돼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선 어른이 없을 때도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어른들은 무단횡단을 해도 실은 차가 오는 쪽을 보면서 네네.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차가 보는 것보다는 이 무단횡단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하셔서 무단횡단하지 않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좀 좋은 예들을 많이 보여줘야 아이들이 또 따라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또 그러니까 어린이가 대표적인 교통약자잖아요. 네네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지금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것들도 시행하고 있다고요? 예, 저희 도로교통단에서는 실은 20년째 그 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20년째. 예, 예. 네. 그래서 부산 시내에서도 약 1년에 한 1000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은 그냥 강의식 교육이 아니고 네. 실제 체험식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게 중요하겠네요. 어린이들한테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교통안전교육 지도자 두 분이 이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를 직접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모형이 신호등인데 실제 신호랑 똑같이 네. 보행자 전면 신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한 10분 정도는 강의식 교육을 하고 네. 나머지 시간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의 의미, 그다음에 이게 몸에 뵐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금 해당 저희 부산 시내 구군청이랑 업무협의를 진행을 해서요. 내년에는 더 많은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단에서는 또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많이 다니는 차량들이 바로 통합버스 차량들이에요. 네. 그래서 통합버스 운전자분들한테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의무적으로 하고 예, 있나요? 예, 예. 그래서 어린이 통합버스 차량은 2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노란색 통합버스 차량들 많이 보셨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그 차량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단에 직접 오셔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운전자랑 운영자, 그다음에 동승자까지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예, 예, 예. 또 이렇게 민식이법이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은 강화됐을지 모르지만 또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나면 예. 아이들은 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나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사고는 이 횡단보도와 바로 이면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네네. 해요. 그 전체 교통사고 보행자 건수도 이면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교통사고를 아무리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택한 거는 바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실은 운전자들이 보행자의 실은 공간을 약간 뺏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실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를 실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그렇죠. 그럼 차량은 못 다니는 진입하지 건가요? 못하는. 이게 아마 재작년에 네. 부산시에서도 한번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네. 이제 시행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차량이 아예 진입할 수 없는 시간대를 별도로 마련하는 거예요. 시간대를 아이가 그죠. 많이 다니는 시간대를 예, 그래서 아까 지정을 말씀드린 해서. 것처럼 뭐 아이들이 하굣길이나 등굣길에는 차량 진입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대에 도로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시행됐을 때 실은 전체 보행자들 차 사고가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차대 보행자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꽤 크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더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네. 보행자들 차 사고를 줄이는 거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지만 좀 더 많은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